안녕하십니까. GTA 재무설계 이성학 팀장입니다. 투자를 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원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분산 투자라는 것들을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분산 투자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들은 자산 배분에 대한 것만을 많이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요, 현금성 자산, 부동산, 채권, 주식 등을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이제 넓은 범위로 봤을 때 그렇고요. 작은 범주 안에서도 저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범주로 따지자고 하면 주식 안에서도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 부동산에서도 분산 투자를 또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산 투자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방법을 활용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분산 방법은 자산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 부동산, 채권, 현금성 자산 등의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해야만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자산 비중을 보면 대부분이 부동산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는 그러한 방법이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현재 부동산 하락기에 와서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크게는 자산이 반으로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산이 반으로나 줄어드냐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부동산을 자기 돈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시죠? 대출을 통해서 부채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분당에 30평짜리 8억의 부동산과 펀드에 또 1억, 자동차를 포함한 자산, 기타 자산이 바로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이 이제 10억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동산 8억 중에서 4억은 이제 대출을 끼고 있으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10억에서 부채 4억을 빼면 자본이 얼마죠? 6억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바로 5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출 자금 4억을 빼고 나서 실제 자본은 1억이 되는 거고요. 또 나머지 펀드에 1억, 그리고 기타 자산에 1억. 다 합산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총 3억의 자산이 축적이 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과거 한국 중산층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란을 어디요? 네,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 자산의 분산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확실한 투자 전략입니다. 만약 금융자산이라면 지역을 분산한다는 것이 국내 시장과 또 해외 시장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국내 안전한 우량주들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현대건설, 네이버 등에 투자한다고 하고서는 분산 투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식이 전 세계에서 몇 프로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2%입니다.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작은 지역 안에서 하는 분산 투자보다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또 국내 등 이런 큰 범위 안에서의 각각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운영의 묘미를 살리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면요, 국내에서도 한 지역에 편중하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 또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투자 시점의 분산입니다. 특정 자산에 투자할 때 한 시기에 몰아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서 여러 시점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 또한 분산 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금융자산에 보통 투자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정한 기간에
또 동일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바로 적립식 투자 방법과 또 목돈을 한꺼번에 한 시점에 투자하는 몰빵형 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중 어떤 것이 유리하냐, 그것을 이제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실제적인 사례인데요. 미국에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대표적인 리스크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002년도의 기술주의 붕괴와 또 하나는 2008년도의 서브프라임 사태인데요. 이때에도 한 시점에 집중 투자한 바로 몰빵형 투자와 또 여러 시점을 나눠서 투자한 적립 투자 같은 경우 두 개 모두 하락세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가 모두가 손실을 봤지만 중요한 건 말이죠. 이 모두가 손실을 볼 때에도 적립식으로 나눠서 투자한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정도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락기에도 큰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적립식 투자, 시점을 나눈 분산 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산 투자 반드시 실행하셔야겠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분산 투자는 투자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정작 투자 전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산 투자를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만 원금을 지키고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짧은 시간이라 몇 가지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아쉽습니다. 나머지는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알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GTA 이성학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